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각법 그리고 일각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투상법은 삼각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위치에 맞게끔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방향에서 배치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일각법은 바르게 배치를 하는 게 아닌 반대로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면도와 우측면도 그리고 평면도, 보통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 세 개의 투상을 가지고 어떤 형태인지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구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단면도라든지 디테일도 또는 배면도라든지 좌측면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우선은 삼각법, 투상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일가법에 대한 배치, 일가법에 대한 투상 방법,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유리 상자, 투명한 유리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 안에 이 유리 상자의 중앙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물건이 있는데, 이 형태의 물건이 이 네모난 유리상자 안에,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중앙에 반듯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면도라든지 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라든지 저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한 형태를 2D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상자에서요, 자, 이 유리상자에서 이 면, 제일 가까이 보이는 이 면을 정면도로 하고요. 그래 되면 이 물건의 면은, 자, 보이는 면이, 자, 이렇겠죠. 자, 이런 면만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면,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면이 이제 우측면도가 됩니다. 이 우측면도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유리막, 투명한 유리막에서 눈으로 봤을 때, 자, 이쪽에서 보이는 면, 이쪽에서 보이는 모양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보이는 이 물건의 모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는 이제 이 물건에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에 대한 형태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사각형 있죠? 이쪽의 유리막은 이제 좌측면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물건을 위로 봤을 때 보이는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면도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각형, 정면도와 반대편에 있는 이쪽 유리막 사각형에는 이쪽 면을 배면도라고 합니다. 이 물건의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을 정면도, 우측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 이 면을 우측면도, 좌측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을 좌측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을 좌측면도, 그리고 바닥에서 위로 봤을 때 이 물건을 바닥에서 위로 봤을 때의 면을 저면도, 이 물건에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에 보이는 물건의 방향을 평면도로 합니다. 그리고 정면도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면, 저 뒤쪽에 있는 면을 배면도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제 정면도라든지 우측면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삼각법이냐 일각법이냐라고 나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유리막 상자를 잘라서 이 모서리 부분들을 잘라서 폈을 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폈을 때 이 물체에 대한 보이는 방향, 정면도에서 봤을 때 모양을 정면도에 표현하고,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형태의 이 객체의 형태를 표현하고, 좌측에서 봤을 때 보이는 형태를 좌측면도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객체의 모양을 평면도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면도, 아래에서 객체를 위로 봤을 때 보이는 형태를 저면도에 표현하고요. 배면도는 뒤쪽에서 객체를 봤을 때 이 객체가 보이는 형태를 표현하는 게 배면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이 사각형에 대한 유리막 투명한 상자를 이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펼쳤을 때 이 변에 정평면도라든지 우측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평면도, 배면도에 대한 보이는 부분을 바르게 여기에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정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 방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보이는 면은, 이 객체에 보이는 면은 자, 이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면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숨은 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거는 제외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숨은 선이 되겠죠. 원래는 자, 이 사각형 면이 여기에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형태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 히든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의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은 이 네모난 상자, 이 상자에서 봤을 때 이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 이 물건에 대한 형태는 보이는 면은 이렇습니다. 그쵸? 자, 이 면이 이제 정면도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측면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측면도 우측에서 봤을 때는 자, 이 면이 보이겠죠? 이 면과 이 면, 이놈에 대한 면들에 대한 이 선들에 대한 높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측에서 이 사각형, 이 사각형에서 보는 면, 이 사각형에서 봤을 때에 보이는 면은 자, 이 면과 그쵸? 이 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이 보이는 방향이 우측면도에 표현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도 아마 실무에 가서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우측면도를 올라가서요. 그쵸? 올라가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으로 자,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평면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선과 선을 그려서 어떤 위치인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서 봤을 때는 자, 이 면들이 보이는 거죠. 전체가 보입니다. 이렇게 면들이. 요건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정확하게는 자, 이 선도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선입니다. 그렇죠? 이 선이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두상을 가지고 이런 한 면, 뭐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모양을 가지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뭐 좌측면도라든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형태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도면을 많이 그려봄으로써 이런 두상이 빨리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두상이 잘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로 이제 15년 정도 이제 2D로만 거의 2D로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두상하는 데는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래는 봐야 됩니다.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래 파악을 해야지 두상이 정확하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도 이런 형태의 물건을 빨리빨리 이런 한 단면만 이런 단면 3개만 가지고도 어떤 형태라고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머릿속에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90도를 돌려서 자, 평면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렸죠? 제가 잘 기억하십시오. 우측면도를 복사해서 올라가서 그렇죠? 이 우측면도를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선을 그려서 정면도와 크로스되는 이런 위치의 선들을 잔재를 남겨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이제 좌측면도, 좌측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다를 거예요. 밀러를 시키고 이 선이 이 선과 좀 다르게, 자, 좌측에서 봤기 때문에, 자, 이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 선은 보이지만은 좌측에서 봤을 때는 이 선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이 히든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좌측면도입니다. 그리고 저면도, 아래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부분들이 히든 선이 되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때는, 자, 이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히든 선이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은 평평한 사각형의 반대편, 이 평평한 부분의 반대편에 이런 혹 같은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히든 선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만 그려졌다 그러면은 좌측면도와 저면도는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어떤 부분이 히든 선이냐라든지 이런 부분만 구분이 된다면은 빠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면도는 이 정면도의 반대편에 있는 이 면, 이 사각형 면이죠. 이 사각형 면에서 보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 또한 이 부분을 정면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배면도는 위쪽이 아닌 좌측면도의 오른쪽으로 좀 옮길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아 가지고, 자, 배면도는 이제 여기서 쳐다보는 방향을 이렇게 폈을 때 보이는 방향이겠죠. 자, 동일합니다. 어떻게? 밀러에 대한 명령어로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이 면은 이제 실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을 지우고 하나의 객체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배면도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삼각법입니다. 보이는 방향에서 정직하게 우측면도에서 보는 방향을 우측면도에 표현하고요. 좌측에서 보는 형태를 좌측에 표현하고, 그리고 평면에서 보는 방향의 형태를 평면에 표현하고, 저면에서 바닥에서 보는 방향에서 보는 형태를 저면도에 표현하는,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삼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으로써 이 형태를 가지고 이런 형태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삼각법입니다. 이 삼각법은, 자, 이 도면에 보시면은요, 자, 이 도면 틀이 있는데 오른쪽 이 표절엔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의 직장에 취직을 하시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형태는, 왼쪽에 이 형태는 사다리꼴 모양의 둥근 기둥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서 봤을 때 이 선에 대한 원이 표현이 되고, 그쵸? 자, 이 원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삼각법이죠. 그런데 일각법은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요, 이렇게 반대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방법은 이런 방법이 맞는데, 외국이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각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 부분, 이 원에 대한, 이 기둥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맞는데, 그쵸? 이렇게만 되면은, 자, 이거는 삼각법이죠. 원기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작은 원기둥도 여기 왼쪽에 이제 좌측면도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일각법이 되는 겁니다. 우측면도를 좌측면도에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반대로 바꾼다는. 자, 그래서, 자, 우선 이렇게만 좀 할게요. 정면도를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에 있는 이 형태가 좌측으로 가고요.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이 우측에 옵니다. 그리고 정면도와 평면도에 있는 그림이 정면도로 갑니다. 정면도에 있는 그림이 평면도로 가고요. 이것이 일각법입니다. 밀러가 아닙니다. 밀러를 해버리면 형태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밀러를 시키는 게 아닌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각법입니다. 좌측면도를 우측에 표현하고 우측면도를 좌측에 표현하고 정면도를 평면도에 표현하고 평면도를 정면도에 표현함으로써 이제 일각법이 되는 거죠. 삼각법과는 좀 다르죠.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일각법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계 일을 하시려고 이제 캐드를 배우시기 때문에 이 삼각법에 대한 투상 방법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 삼각법에 대한 투상 방법을 주로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외국 기업에 일을 발주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제출할 때는 일각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만 표현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치수까지 그대로.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삼각법과 일각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많이 그리심으로써 많은 형태의 도면을 그려보고 어떤 물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면도와 평면도, 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도면도 그리면서 연습도 하고요. 머릿속에서도 한번 어떤 형태인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렇게만 계속 연습을 하신다면은 이 투상하는 방법은 투상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삼각법과 일각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프린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굵기라든지 선 굵기라든지 다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하는 회사마다 각각의 정해져 있는 그런 굵기가 있을 거예요. 또는 자격증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그 레이어에 맞게 굵기에 맞게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 기준으로 제가 레이어를 설정했던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굵기에 대해서 프린터를 했을 때 선 굵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프린터를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 캐드에 대한 이 플롯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